안녕하세요. 남승은 팀장입니다. 요즘 내수 경기 많이 힘들죠. 대부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진짜 이러다 내수 박살나는 거 아니냐 소리 나올만 하죠. 자영업도 어렵고 상권도 여기저기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도 사람이 미친 듯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외국인 관광객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명동, 성수, 홍대입니다. 이 세 곳이 현재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유동인구 탑3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체감 기준이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곳 중에서 과연 지금 시점에 빌딩 투자로 가장 유리한 곳은 어디인지, 임대료부터 거래량까지 이 데이터들 토대로 전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하철 승하차 승객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 교통카드 찍히는 걸 토대로 집계를 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거든요.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11월까지 집계가 되어 있어서 11월 마지막 주 평일 그리고 주말을 체크해 볼게요. 11월 26일 수요일 평일의 승객수입니다. 강남, 잠실, 서울역 다들 예상하실 만한 역들이 상위권에 있죠. 근데 4위에 홍대 입구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대는 2호선 외에 공항철도 14,699명이랑 경의선 2,648명, 승객수까지 합치면 더 높아져요. 토탈 9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수 여기 보이는데 성수는 2호선 단일 노선이죠. 6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하차를 했네요. 명동은 명동역과 을지로 입구역 두 곳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명동 메인 거리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이 두 개 역을 합치면 10만 2천 명 정도가 하차를 해서 가장 많은 하차 승객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은 어떨까요? 11월 29일 토요일 주말 기준으로 보면 강남이 1등에서 사라지죠. 홍대 입구가 하차 승객수 10만을 넘기면서 1위로 올라섭니다. 거기에 공항철도 19,905명, 경의선 3,926명 합치면 약 12만 7천 명 정도가 홍대에서 내렸어요. 명동과 을지로 입구 하차 승객수는 합치면 8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명동 같은 경우는 공항 리무진이나 단체 관광버스 타고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 수도 상당해요. 요즘 돌아다녀 보면 유동인구는 체감상 명동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성수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꾸준히 6만 명이 넘는 인구가 승하차를 하고 있고요. 원래 성수는 이렇게 상권 커지기 전에는 평일에는 사람 많았다가 주말에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성수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행복한 식당이라고 삼겹살집인데 여기가 몇 년 전만 해도 평일에 가면 웨이팅을 해야 돼서 오히려 이제 토요일에 가면 한가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성수동이 초반에는 오피스 기반 상권이어서 평일이 더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난리죠. 지금은 해외 관광객 위주로 상권 성격이 아예 달라졌죠. 이 지하철 승하차 승객수로 모든 유동인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객관적인 비교 지표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겠죠. 이 승하차 수 상위권에 있는 역들 중에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구경하고 돈을 쓰고 가는 상권 탑3가 바로 명동, 성수, 홍대인 겁니다. 이 세 개 지역을 갔을 때 사람 정말 많다. 이게 체감상만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해봐도 실제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래서 주목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곳은 현재 내수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는 임대료 수준을 한번 볼까요? 성수동이 최근 평당 4억이라는 최고가를 찍을 수 있었던 건 결국 급등한 임대료 때문인데요. 그 땅에서 받아낼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결국 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성수동 임대료 수준을 좀 보면 최근에 화제가 됐던 곳이 있어요. 연무장길 메인에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입점을 했는데요. 여기 임대료가 연면적당 250만 원 수준이라고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성수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메인 연무장길 기준으로 연면적 100평 기준 월 임대료 2억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상권이 됐어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홍보비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이죠. 그럼 명동은 어떨까요? 최근 이 명동 메인길 라인에 꼬마 건물이 통임대로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전용 84평 정도인데 월 임대료 2억으로 구하고 있더라고요. 연면적당 약 2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뭐 성수동도 250만 원 하는 마당에 명동이라고 못 받을 이유가 없죠. 명동도 이 메인 거리에서는 위치나 건물 컨디션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대는 어떨까요? 홍대는 사실 명동이나 성수처럼 메인 거리 쪽이 팝업 열리고 할 만한 건물 자체가 많진 않아요. 명동은 상업지, 뭐 성수는 중공업지 이런 지형적인 게 있었다면 홍대는 그냥 일반 주거지역 위주이기 때문에 소규모 필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이 명동, 성수랑은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홍대 메인 라인에는 요즘 K치킨이 유행이라 그런가 치킨집 통건물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대체로 의류 브랜드나 이런 것보다는 식음료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메인길에서 꼬마 건물 통으로 임차 있는 곳들 보면 연면적 평당 뭐 50만 원 전후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결국 땅값을 결정해주고 있는데요. 성수가 불과 몇 년 만에 평당 4억 이상이 가능했던 건 그만큼 메인 연무단길 임대료가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홍대는 이 정도 임대료가 나오질 않아요. 거리 특성상 명동이나 성수처럼 글로벌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뭐 팝업을 하거나 임차할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홍대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의 상점이나 건물들이 많죠. 특히 뭐 K-팝 문화나 아이돌 관련 이런 소품 상점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권 분위기 자체가 명동, 성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홍대도 성수나 명동처럼 브랜드들이 뭐 팝업하기에 용이한 건물들이 많았다면 이미 뭐 임대료 폭등하고 집가도 성수동만큼 폭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상 유동인구로는 홍대가 빠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와 사람 많다로 끝낼 게 아니고 그 상권의 지리적인 특성이나 뭐 건물 형태 이런 것들 유심히 살펴보시고 미래 가치를 판단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올해 거래된 건물 거래량을 좀 볼게요. 어찌 보면 빌딩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일 텐데요. 거래가 많은 곳이 결국 집가 상승도 빠르고 좋습니다. 나의 엑시트에서 받아줄 사람이 많은 지역일까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 명동을 볼게요. 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동 상권 내에서만 보면 올해 11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건 평당 8억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명동은 이미 평당 7, 8억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권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도 명동에 있는 만큼 높은 집가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유동인구, 상권, 임대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니 이렇게 높은 집가가 형성되죠. 다음으로 성수. 성수동은 지역이 워낙 넓고 성수동 1가, 2가 이렇게 다 합치면 너무 많아요. 사실상 올해 빌딩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곳은 성수동이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수동, 연무장길이 포함된 성수동 2가만 보면 올해 약 125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북성수까지 포함된 거라 남성수만 치면 아마 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명동과 비교해 봤을 때 한눈에 봐도 훨씬 많죠, 거래가. 성수동에서는 올해 평당 최고가 4억을 달성했죠. 지금은 뭐 5억 줘도 안 판다 하는 동네가 됐고요. 이제 성수동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과연 명동 집가만큼 성수동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다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대는 어떨까요? 홍대 상권의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교동에서는 올해 44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올해 거래된 건물 중 평당 최고가는 1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데이터로 말씀드렸었지만 이 홍대 일대는 거래되는 건물 금액대 자체가 6, 70억 미만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임대료 수준이나 거래되는 평당가, 금액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소액 투자자들이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몇 가지 데이터들 보면서 요즘 가장 핫한 상권 3곳을 둘러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성수동은요, 지금 기준에서 넘버원 지역이 맞습니다. 유동인구나 뭐 임대료,
브랜드들 선호도 등 모든 게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비싸도 살만한 게 있다면 사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몇 년간은 이 빌딩 투자에 있어서 성수동이 정석의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명동은 역시 그냥 명동이죠. 예,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했고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역할을 확실하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라는 그 말이 딱 맞는 지역이죠. 괜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 곳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홍대. 홍대는 유동인구 흐름 대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1순위로 놓고 좀 검토해 보셔야 할 지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그 잠재된 미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임대료 상승 여력이나 건물 형태, 상권 성격 이런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이 세 군데 외에도 요즘 빌딩 투자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곳이 압구정 도산공원 라인 그리고 한남동인데 관광객 유입이나 유동인구 흐름은 이 명동, 성수, 홍대 세 곳을 못 따라옵니다. 이거는 현장 가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도산은 현재 강남 내의 최고의 상권이고 한남동은 워낙 희소성이 있는 곳이라 연신 최고가를 보이고 하지만 실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는 명동, 성수, 홍대를 이길 곳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투자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땅 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큼 머무르고 소비를 하느냐, 이게 결국 땅값을 결정하거든요. 빌딩 투자도 역시 그런 구조들을 보셔야겠죠. 이런 주요 상권들에서 건물 매매나 투자 검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